1978년 12월 11일 시카고 북서쪽 데스플레인스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해 15세 된 아들 로버트가 지역 약국에서 일을 마치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달 디플레인스 경찰은 36세 게이시의 집 바닥 아래에 묻힌 시신 27구를 발견했습니다. 28번째 시신은 집 뒤편 화덕 근처 구멍에서 발견됐다. 29번째 시신은 그의 식당 바닥에서 발견됐고 데스플레인스 강에서는 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1979년 1월에는 같은 강변 나무에 얽힌 부패한 시신도 발견됐다. 로버트 피에스트는 1963년 3월 16일에 태어났다. 실종 당시 그는 니슨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고등학생이었다. 그날 로버트는 어머니에게 한 건설 도급업자가 자신을 약국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에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 11시까지 기다렸으나 로버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에 전화해 수색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약국에 갔다. 주인은 로버트라는 건축업자가 오후 9시쯤 일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데스플레인스 동쪽 노리치 마을에 살며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게이시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그는 1978년 한 프로젝트에서 영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존 웨인 게이시는 19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는 3 자녀를 둔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주부였다. 게이시는 18세 때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 민주당 지역대표 보좌관을 지냈다. 1964년 9월에 그는 마린 마이얼스와 결혼하여 아이오와로 이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있는 KFC 매장 3개를 구입하여 부부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게이시가 아동학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또한 10대 2명을 구타하고 여러 명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게이시의 동성애 행위는 매우 일찍 드러났지만 마를린은 이를 몰랐다. 게이시는 부부가 운영하는 KFC 매장에서 일할 10대 청소년을 많이 고용했고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칠 수 있도록 매장 지하의 클럽을 열었습니다. 게이시는 그들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이 소년들을 학대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마를린은 게이시의 이상한 즐거움을 참지 못해 2 사람은 이혼했다. 아나모사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게이시는 모범적인 죄수로 널리 평가받았으며 죄수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힌 지 불과 18개월 만에 게이시는 감형을 받고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시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인 캐롤 호프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연인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PDM이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해 도장, 장식, 유지관리 전문업체로 나섰습니다. 그 기간 동안 캐롤은 게이시가 이상한 10대들을 몰래 집에 데려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게이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습니다. 2 사람은 이혼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1978년 12월 14일까지 게이시는 경찰 본부에 소환됐고 로버트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로버트를 작업장에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리가 필요한지 물어보려고 약국에 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게이시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 배지 여러 개와 서랍 속 총을 포함해 의심스러운 물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카메라, 수갑, 동성애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에서는 게이시의 사이즈가 아닌 남성용 브래지어도 발견됐다. 쓰레기통에는 니슨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과 길이 91.7mm의 밧줄이 들어있었습니다. 12월 19일 오후 경찰은 로버트의 동료인 킴벌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범행 당일 킴벌리는 게이시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니슨 약국 영수증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건설업자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로버트에게 입을 코트를 주었습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게이시의 이전 증언과는 정반대로 로버트가 실종되기 전 게이시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이시의 차를 구입한 로시라는 남성은 지난 여름 게이시가 게이시의 지하실로 곧장 가서 생석회 10봉지를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지하실을 건너뛰고 법원에 두 번째 수색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날 게이시의 친구는 게이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살 의사를 밝혔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즉시 게이시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게이시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가 집 아래 공간을 물로 채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물을 퍼낸 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에 그들은 많은 부패한 시체와 3개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게이시는 약 30명의 청년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들 대부분은 기차역이나 시카고 거리에서 만난 방랑자들이었다. 게이시는 피해자들을 차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을 속일 수 없다면 무력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납치할 것이다. 게이시는 그를 집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괴롭히고 고문한 뒤 마침내 밧줄을 이용해 목을 메어 죽었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게이시의 집 밑을 파헤쳤고 27구의 시신을 발견해 놀랐다. 그중 26구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구는 주차장 아래에서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디플레인 강에서 다른 시신 3구도 수습했습니다. 28번째 시신은 집 뒤편 화덕 근처 구멍에서 발견됐다. 7일 뒤 식당 바닥 밑에서 29번째 시신이 발견됐다. 확인된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은 고작 14세, 최고령자는 21세였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치는 또한 분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약간의 생석회를 추가했습니다. 로버트에 대해 물었을 때 게이시는 그가 사라진 날 그에게 손을 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979년 1월 9일 한 남자가 우연히 데스플레인스 강변에 나무에 뒤엉킨 부패한 시체를 목격했습니다. 법의학에서는 피해자가 로버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게이시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그의 심리를 왜곡시켰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종종 아내와 아이들을 구타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가던 5살 게이시는 방에 있던 15살 소녀에게 애무를 받았다. 그가 아갑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집에 찾아와 트럭 안에서 게이시를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그는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 감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이시의 첫 직업은 연간실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머물렀다가 호기심에 청년의 관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게이시는 이 젊은이의 몸을 껴안고 만져주었고 그 때문에 그는 이상하게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중에 게이시는 행복한 광대 클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클럽에 가입한 후 게이시는 광대 폭으로 분장하고 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인 영화를 보게 하고 그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반대한다면 그는 그들을 때릴 것이다. 게이시는 남자아이에 대해 병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첫 희생자인 16세 티모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살인 의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게이시는 시카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이 청년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그는 다가가서 티모시를 알게 되었고 티모시를 시카고로 데려가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이시는 티모시가 손에 칼을 들고 침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이시는 겁이 나서 침대에서 뛰어내려 티모시의 손에 있는 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칼을 휘두르며 실수로 게이시의 손을 쳤고 그로 인해 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이시는 소년의 머리를 잡고 벽에 세게 밀쳤다. 그런 다음 게이시는 티모티를 땅에 세게 던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칼을 사용하여 가슴을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게이시는 칼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는데 이때 티모시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티모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게이시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시는 티모티를 바닥 아래 묶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게이시의 즐거움은 더 이상 평범한 육체적 욕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망이 일어나 그는 계속해서 사르입 미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2월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게이시에게 살인, 학대, 아동학대 및 기타 범죄 혐의로 33건의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94년 5월 9일 오후 52세의 게이시는 감옥에 있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톨릭 신부의 기도 아래 게이시는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진술에서 게이시는 사형이 자신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인광대 존 웨인 게이시는 적절한 처벌을 받았지만 발견된 피해자 중에는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5명 있으며 이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매일 이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